카페 창업으로는 돈을 잘 벌지 못한다. 그거보다는 요식업이 더 돈을 잘 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혹시 근영님은 요식업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3년 전, 4년 전으로 다시 시간에 이 머리를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요식업에 도전을 한번 해봤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카페가 일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돈 때문은 왜 그러냐면 커피 한 잔 팔면은 다들 물장 사면 돈 많이 남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커피 한 잔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아요. 원가 대비 순수익이 한 30% 정도 남으면 괜찮은 아이템이다라고 말을 해요. 20%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커피 한 잔 팔았을 때 내수 중에 순수익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가 커피가 많아져서 그렇죠. 더 그렇잖아요. 걔네는 뭐 1,000원에 파는 업체도 많고 2,000원에 업체 파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막 몇만 원짜리 하나 시켜놓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30%가 남아도 만약에 3만 원짜리 팔면 10,000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카페는 한 명당 음료 한 잔밖에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음료가. 키티는 얼마에 좀 단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는 커피를 지금 아메리카노를 4,500원에 팔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음료들은 거의 5,000원대에 형성돼 있고 저희가 원래 커피를 3,00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면서 3,500원으로 올렸다가 이제 40평 매장으로 하면서 중심 상권으로 핫플레이스로 옮겨가면서 4,000원을 올렸는데 저희 건물에 카페가 2개가 더 있거든요. 저희 바로 밑에 매장 커피 한 잔이 6,000원에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와서 커피가 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카페가 돈을 잘 못 번다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카페를 차렸을 때. 그래도 대충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특출난 사람들 빼고 완전히 못하는 사람 빼고 뭔가 특별함을 가지고 막 제대로 된 컨셉으로 하는 사람 말고 일반적인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카페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카페들 중에 사장이 성실하고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네, 하고 제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통 정도 판매한다 했을 때는 뭐 매장의 크기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매출이 좀 그냥 평범하게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잘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뭐 2,000, 3,000 뭐 이렇게 해도 갈 수도 있지만 수익률도 다 카페마다 조금은 다르긴 할 그쵸. 거잖아요. 근데 한 2-30%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통 카페가 1,000만 원 팔았을 때 200-3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인건비 다 빼고 사장님이 더 많이 뛰어서 하면 뭐 300-400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유튜브에는 월 800만 원 파는데 순수익 400만 원 가져가시는 디저트 카페 사장님도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카페를 차릴 때 자신이 차리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 주변에 카페가 어떤 게 있고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많이 여기 해야죠. 들어가도 되는지 그리고 뭐 주변에 세대수가 얼마나 되고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청 중요해요. 사실 카페는 거의 상권 결정이 장사의 승패를 한 50% 이상 가려진다고 봐요. 제 강의 중에 상권 정하기 그 파트가 있는데 우선 내가 먼저 뭘 팔 건지에 대한 아이템이 정해진 다음에 그 아이템을 어디에서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목 좋아 보이고 월세 싸고 뭐 건물 좋아 보이고 이러면 그냥 부동산이 이 건물은 무조건 좋은 건물입니다 하면 그 건물부터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 준비를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샌드위치나 이런 그 간편식 같은 거 아침에 먹기 좋은 거 출근할 때 먹기 좋은 거 아니면은 가볍게 먹기 좋은 이런 디저트들을 내가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지하철 근처가 출퇴근하는 길목이잖아요. 출퇴근하는 오피스 상권이죠. 회사들이 많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곳에 그런 가벼운 제품을 파는 사업이 맞겠죠. 막 사진 찍고 싶고 이런 막 디저트, 케이크라든가 그렇죠. 뭐 디저트. 그런 디저트는 어디에서 팔아야 돼요? 백화점? 그쵸. 백화점은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그러면 가성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 상권에 있으면 유리해요. 아파트 주변이나 그쵸. 집에서 시켜 먹기 좋은 또 카페가 돈이 되기 위해서는 음료만 팔지 말고
꼭 디저트를 같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쿠키 하나가 그냥 뭐 1,000원에 살 수 있는 아니에요. 이것도 한 뭐 2-3,000원 하겠죠. 그럼 벌써 객단가가 6,000원에서 10,000원까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심지어 선물까지 할 만큼 예쁜 포장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한 명이 들어왔을 때 저희 매장에 3-4만 원씩 또는 10만 원치 사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음식점에서 10,000원짜리 하나 파는 건 뭐 3만 원짜리 음식 파는 것처럼 디저트도 한 명이 3만 원씩 사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케이크 전문점 같은 데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첫 번째로 돈이 안 돼서 카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 일이 너무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밥집을 차렸다 네. 하면은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국밥집에 큰 이벤트가 없잖아요. 근데 카페는 매 이런 기념일과 어떤 시즌마다 계속 새로운 기획과 프로젝트, 포스터부터 신제품의 마케팅에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인테리어도 바꿔야 돼요.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계속 인테리어가 바뀌어야 손님들이 좋아하고 오고 마케팅이 돼요. 그리고 디저트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러네. 힘들어지는 건데, 신제품도 계속 내야 되고 유행도 타잖아요. 국밥은 유행을 안 타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소금빵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쿠키 같은 것도 또 새로 내고, 자영업 중에 카페가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카페는 좀 쉽고 네. 요식업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을 하기에는 카페가 쉬워요. 처음 시작은. 네. 음식점은 또 뭐 닥트 설치도 해야 되고 타일 공사도 해야 되고 수도 공사에 화구도 놔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카페는 사실 커피 머신 놓고 뭐 불 쓸 일도 없고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냥 기계만 들여놓고 시작하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카페 창업이 더 쉬운데 이제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일하는 것 대비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처음엔 카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샌드위치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 떡볶이가 생기더니 컵밥 같은 요식업으로 거 변화하는. 다 짬뽕돼 있는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겨나는 카페들이라 생각을 해요. 직장인 생활도 해보시고 또 창업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해서 지금 좀 만족도가 어떠신지. 그냥 드는 마음 같아서는 저 같은 성격은 자영업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엇보다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 같은 스타일은 완벽하게 본인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만족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성격은 이제 직장인이 더 맞겠죠.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걸 항상 원하고. 근영님은 또 앞으로 좀 어떤 걸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엄청 많죠. 저 좀 비슷한 성향이어가지고 되게 네네. 공감이 돼요. 24시간 동안 카페 일만 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창업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알아서 결제하고 알아서 시청하는 아예. 그런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유튜브도 지금 채널이 디저트 먹여준 남자 있고 어프로젝트라는 1800짜리 채널도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혼자 테스트 해본다고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한 3달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비밀로 할 거예요. 매출이 마음만큼 안 나올 때들이 많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엄청 많죠. 그리고 더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돌파를 해 나가셨어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무언가 여태까지 잘못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무엇을 바꿔야 될까를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네. 자영업자들 지금 엄청 폐업 많이 하고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네. 있고, 제 유튜브에도 사장님들이 진짜 엄청 울어요. 막 와서 너무 힘들다, 막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겁난다, 얼마나 너무 힘드실까. 무섭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계속 변화해야 된다가 키인 것 같아요. 주변을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그렇죠. 거는 내가 어쩔 네.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걸 그렇죠. 바꾸는 거 너무 제가 공감돼요. 사업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고
모든 해결점도 나한테 있다. 제가 올해 딱 느낀 게 그거거든요. 월 회원수가 계속 조금씩 늘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800명을 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느꼈어요. 뭔가 예전에 하던 방식을 다 바꿔야지 네. 이게 달성이 되겠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또 나를 다 바꿔야 된다라는 또 생각도 맞아요. 들었고 예.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넘었거든요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 저는 돈 들여서 뭘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음. 제가 체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돈 주고 맡길 바에는 내가 습득해서 내가 해야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유료를 안 쓰고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 알아서 하고 네이버도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에만 등록해가지고 그냥 쓰고 막 내가 다른 쪽에 마케팅을 많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불경기잖아요. 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이전처럼 내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료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에도 광고를 싣기 시작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트래픽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아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고집 피우고 해서 여태까지 또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또 고집 피우느라고 그 매출을 못 낸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 역시 문제는 나한테 있었어. 아니 제가 느낀 거랑 변했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저희도 계속 유료 광고를 안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아, 네. 그냥 입소문으로만 이렇게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네.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어쨌든 계속 노출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시간을 태워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나의 모든 맞아요. 시간을 써서 100%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 분한테 해당이 안 돼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매장에 마케팅이 잘 되고 있나를 진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내 매장이 낼 수 있는 그 퍼포먼스를 100% 냈다라고 봤을 때 네. 저희 매장이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매장에 있을 거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다 있고 고객 경험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마케팅이 제대로 안 돼서 하다못해 매장 앞에 배너라도 제대로 세워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인터넷에도 안 올리고 네이버에도 안 올리고 뭐 아무것도 제스처를 안 취하는데 매장에서 디저트 쫙 멋지게 구워놓고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근데 저희는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에서 노출이 안 되면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니까 카페는 그래도 어쨌든 네이버 지도에도 뜨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요즘에 카페를 간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 카페 가볼까 저 카페 가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식당에서 벌써 밥을 먹고 있다가 야 우리 카페 갈래? 응 어디 갈까? 잠깐만 여기 주변에 뭐 있나 보자 바로 검색해요. 무조건 트래픽이에요. 근데 보통 검색을 이 뭐 카페나 식당은 네이버 지도에서 대부분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걸 그래서 잘 네이버 해놔야 된다. 지도에 상위 노출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도 뭔가 뭐 키워드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리뷰 많이 쌓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요즘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 네 오. 플레이스도 그렇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아, 그 블로그도. 지역을 넣어서 글을 제대로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되니까 바로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글을 많이 썼을 때 그 지도에도 영향이 가는군요. 네이버 지도에도- 지도 검색에. 그렇죠. 지도에도 영향이 가겠죠. 지도에도 가고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블로그도 많이 보니까 이 매장의 자세한 내용을 다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매장인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 노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1층 매장인 경우는 거의 배너하고 아. 그리고 포스터하고 이 매장에서 뭘 팔고 있는지 순간 한 3, 4초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에 눈에 딱 들어오게끔 해줘야 아. 그래야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인 사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을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바쁘잖아요. 너무나 해야 할 게 너무 맞아요. 많고 그래서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 저도 매일매일 인스타그램 하루에 한 회씩 무조건 2-3개씩은 올려야지 하는데 아침에 오픈하는데 1시간, 그동안 손님 오면 또 1-2시간 지나가고 디저트 만들다 보면은 또 2시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그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체크리스트를 써놓고 그거를 무조건 해 나가는 그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